안녕하십니까. 낙생고일 특화반 설명회를 담당한 강사 이미랍니다. 낙생고는 이제 70명 이상이 이제 의치한의대를 가는 정말 명문 고등학교죠.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낙생고 이제 내신과 이제 학력평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까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반포 세정학원과 이제 현재 그 분당 박사님 국어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경력은 총 19년 정도 됐는데 입학사정관 제가 처음 시작했던 해부터 입시를 진행했고요. 독서 논술, 토론, 이제 국어 능력 인증, 그다음에 한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까지 국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메타인지를 잘 못해서 제가 이걸 해주는 건데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위권이든 최상이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거든요. 국어 분야에서. 그래서 그 메타인지를 제가 같이 해주는 건데 일단 수업 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눈으로 보면은 이제 텍스트로 보는 거와 다르게 빠르게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아이들이 일관성 있게 틀려요. 그 틀리는 문제를 보면은 이 아이는 이걸 못하는구나.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답 정리를 일단 시키면은 요때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 아는 친구도 있지만 거의 몰라요. 대부분 친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클리닉 때 이 분야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너가 지금 모르는 거는 아마 이럴 거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봐라. 그리고 이제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더 추가로 풀리는 거죠. 그 비슷한 문제들을 더 많이 풀려서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를 좀 순환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클리닉을 반드시 참여를 해야 요거를 할 수 있으니까 클리닉 참여해서 메타인지 저에게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학교 특징은 낙생고가 2023학년도까지는 3학년 때 학업 실수가 똑같이 4학점이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교장 선생님께서 바뀌셨어요. 근데 아이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3학년 때 학업 실수도 이렇게 5학점제로 바뀐 게 너무 바람직한 거예요. 그 낙생 아이들은 수학과 과학이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국어가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국어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너무 좋았고요. 낙생은 기존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화법과 언어라고 해서 이 언어가 문법인데요. 기존에도 항상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낙생고 이제 교육 과정은 큰 변화 없이 무리 없이 그리고 오히려 좋게 3학년 때는 5학점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학업 성취도를 보면요. 낙생고는 계속 2학기 때 좀 난도를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수월하게 내주는데 작년에는 난이도 조절이 실패를 했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만점자가 없게 좀 난도를 올려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2학기 때가 더 어렵습니다. 최근 연도를 보면. 그래서 낙생은 2학기 시험 준비를 잘해라. 그리고 낙생은 이제 기존에 그 아이들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해주는 학교예요. 정말 제가 10년 넘게 봤지만 너무너무 반하는 부분이고요. 독서실반 요번에는 뭐 90년 선발한다는 더 인원을 증가시켜서 선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도 필수로 12시까지 하는데 너무 좋고요. 융탐반은 이제 적응하는 친구에 따라 뭐 계속 따라가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항상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무조건 참여해서 잘 하라고 해요. 그래서 1학년 때 독서실반 열심히 한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이 2학년 과중반도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낙생고는 이과만 강한 학교가 아닙니다. 어머니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회교과 특성화 과정이라 해서 이 아이들, 인문 분야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대학을 정말 잘 가거든요. 정말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요 인문 분야 친구들도 낙생고 그냥 부담 없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어 출제 경향을 보자면 낙생고는 계속 천재출판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자만 바뀌었어요. 근데 낙생고 국어 문제 유형과 정말 좀 잘 맞는 출판사예요. 왜냐면 개념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인데 또 그렇다고 문학은 막 어렵지 않아요. 막 난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지향하는 낙생고의 출제 경향과 너무너무 잘 맞고요. 논술형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 논술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형이 이제 추가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보고는 있어요. 이제 이번에 시험을 봐봐야 알겠죠? 그리고 시험지 분량은 이제 10장까지라서 그냥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수월하게 볼 수 있고 시험 범위도 부담은 없지만 대신에 국어 노트 하나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필기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에 다 필기를 못할 정도로 많아요. 예, 그래서 노트를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외부 작품 활용이 좀 높고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난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외부 작품 많이 공부하고 가야 돼요. 예, 정말 낯선 작품까지 많이 공부하고 가야 되고요. 2학기 난도가 높았지만 이번에는 1학기도 똑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항상 최상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내신을 봐야 돼요. 실수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은 뭐냐면 이제 중등 그 3개년을 총 1년 동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좀 다양화되는 거고요. 산문은 이제 중편까지 되게 좀 장문화돼요. 짧게 보던 걸 길게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은 쉽지만 수능이 문법을 계속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수능을 지향해서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내신에 맞춰 공부하면 수능을 못 풀어요. 그래서 어렵게 수능 지향으로 공부해야 되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낙생은 특이하게 현대문학 시험 파트에서 선지의 시조를 출제해요.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현대문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고전의 이제 낯선 분위기는 이 산문이 주는 그 압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을 막 읽어야 되는. 하지만 공부를 하고 나면 오히려 여기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고전 산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중등을 정리하면서 고2는 전부 심화 적용이기 때문에 고1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고2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계속 문학 문법 위주로 고1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독서도 안 나온 적은 작년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독서가 출제가 된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독하고 속독하는 그 속도 조절과 그다음에 지문 구조로 암기하는 건 저희 박상희 국어학원이 전문입니다. 독서 전문이고요. 독서가 시험에 출제된다 하면은 만약에 올해 오히려 저희는 좋은 거예요. 독서가 출제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낙생고 그거 출제 경향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선지들이 총 있을 때 한 개라도 모르면 고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가나다라로 해서 이렇게 애들이 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쳐내면은 속어법을 쓰면 오히려 수월할 텐데 여기는 하나라도 모르면 풀 수가 없죠.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외부 작품도 정말 비슷한 것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렵게 나오죠. 근데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다 맞아요. 되게 쉽게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아이들 같이 내신 공부했던 그 자료 폴더고요. 저는 항상 EBS 수능 특강을 같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나 2025학년도 EBS에 있는 작품들을요, 정규 수업과 내신 수업 때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근데 그 6.25 전쟁 이제 작품이 아이들 시험범위였거든요. 근데 유독 작년 22학년도 EBS에 이 전쟁 관련 작품이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다 모아서 수업을 다 했는데 외부 지문으로 나왔더라고요. 아버지의 땅이. 항상 EBS를 병행하면은 이렇게 얻어 걸리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EBS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현대시 특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주에 이제 그 해에 나온 수능 문제를 풀어요. 솔직히 저희가 이거를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지문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2학기 기말에 그 만점자가 없던 시험에서 이렇게 형식 문제, 이렇게 표현 방법 문제였는데 요 김종길의 문이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1, 2, 3의 그 학력 평가를 수월하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아이들 외부 제품 찍어주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3까지 꼭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이게 수업하는 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월, 6월, 9월, 11월을 다 보고 있어요. 학생부 4번 다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학력 평가는 내신달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조건 학력 평가 대비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 항상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3, 6월, 9월 수능 문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를 2학년 거를 5개년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때는 3학년 거에 적용을 하고 과제할 때는 2학년 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1학년 학력 평가를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는 문제 유형.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2026학년도 EBS 수능 특강도 당연히 연계해서 올해도 역시나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수능과 이제 고3, 고2 그리고 EBS를 같이 해서 내신도 잡고 학력평가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낙생 이제 작년에 학력평가가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저희가 수업한 게 너무너무 연계돼서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만점자들이 있었어요. 예, 학력평가 만점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선별한 그 지문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 건축을 했는데 건축 재료를 했는데 재료역학이 나왔죠. 11월 학력평가가 가장 어려워요. 등급도 잘 안 나오는데 이때 만점자들이 있었어요. 예, 이때 만점자들이 있었고 저희는 이미 포화송비랑 인장력과 이렇게 따지는 공부를 했거든요. 3학년 거로. 근데 이제 1학년에 나온 거죠. 비슷하게. 지문 내용도 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잘 풀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또 이제 제가 과제를 줘서 아이들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요 문제 유형을 맞힌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최상위 아이들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더 주고 푸는 요령도 알려줬어요. 이거는 이게 똑같이 풀면 안 되고 이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되게 빠르게 그걸 이해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9월에 나왔어요. 비슷하게. 오히려 이 9월 문제가 더 쉬웠어요. 선지도 되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도 아이들이 다 맞췄어요. 진짜. 제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이들한테 이 문제부터 물어봤어요. 이거 다 맞췄냐고. 근데 아이들이 이거 다 맞췄더라고요. 예, 어려운 문제 잘 풀고 있어요. 그리고 고1 이제 특화반 작년에 전체 진단평가를 제가 출제해서 이제 봤거든요. 저희 이제 박사님 국어학원 시험에서. 근데 제가 출제한 요 문제가 바로 3월 학력평가에 유사한 게 나온 거예요. 애들이 보자마자 이거 봤던 거다 했대요. 근데 너무 가까운 시기에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 앞에도 보면은 불과 5일 만에 유사한 게 나오고요. 불과 한두 달 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기억을 해요.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 자세하게 같이 이해할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죠. 근데 3월에 또 이게 순자급수 같은 경우는 제가 중3 아이들 수업할 때 했어요. 이게 이미지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텍스트만 보기보다는 이미지도 같이 보여주면서 순자급수를 정말 나오는 모든 지문을 모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3월에 바로 이제 좀 약간 3점짜리 어려운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아이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 봤던 거를. 그래서 정말 학력평가까지도 이렇게 좀 난도 높은 문제들이 적중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EBS와 고3 학력평가를 정말 선호해요. 낙생고 내신도 그렇고 이제 그 학력평가 고1 문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과 그게 바뀌지 않고요.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기출이 없다는 게 가장 불안하실 텐데요. 기출은 그냥 낙생고 문제 유형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천재 김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노출된 정보와 이제 그런 이제 또 제가 하는 이제 그런 EBS와 학력평가 문제들로 잘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문학문법 위주겠지만 독서가 추가되면 오히려 저희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개념을 이해하고 그게 왜 답인지 아닌지를 설명해야 돼요. 수업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오답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제가 따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생고 내신 대비는 기존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분학은. 그리고 이제 문법은 분당권 기출문제를 다 모은 저희 아주 표지가 예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권 기출문제로 정말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낙생고는 특징이 선생님들이 이제 세 분이 보통 들어가시거든요. 한 학년에 보통 세 분이신데 그분들 수업 내용이 안 비슷하시더라고요. 좀 다르세요, 세 분이. 그래서 그거를 단권화해서 아이들께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집에 나오는 그 외부 작품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눈여겨서 잘 보면 돼요. 왜냐면 낙생고 적중률 좋아요. 외부 작품이 그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만 놓치지 말고 잘 보면은 낙생고 내신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리닉은 되도록이면 와야 되고요. 만약에 일요일 6시 미리 수업 전에 오는 거와 수요일에 요때 이제 아이들 끝나고 올 때 요 2시간을 못 오면은 카톡이라도 해가지고 클리닉 꼭 해야 돼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채워야 되고요. 그 낙생고 기출 문제는 1학년부터 3학년 과정의 모든 문제를 이제 수개년 동안 다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들어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들을 다 이미 선별해서 문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모의고사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고교 학점제도 부담이시잖아요.
맞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데, 일단 등급이 이제 11%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학생부의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낙생고 정규 인원을 봤을 때 30등 이내를 목표로 좀 도전을 하시고,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긴 정말 별표 10개 하셔야 돼요. 소논문 수준으로 학습 능력이 요구되고, 그러한 내용을 이제 천자 이상 다 기록을 해주시는 거니까 요 세특을 좀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수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학교 내신 점수는 이제 신뢰를 안 할 테니까 수능과 세특에 좀 더 집중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낙생은 수능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낙생이 잘하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대학별 학력고사가 이제 좀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교학점제는 그냥 저희가 이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이 다 챙겨야 되잖아요. 막 선택을 한 과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도서, 책과 이런 활동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입시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자료 정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주고 만약에 원하는 게 없다면 계속 줄 수 있어요.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에 대한 책임을 좀 질 수 있고, 작년에도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할 때 소논문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어려워가지고 좀 이제 마지막 점검을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되게 죄송해하면서 부탁을 하지만 저 이런 거 솔직히 되게 좋아해요. 막 밤에 잠 안 자고 자료 찾아가지고 그제 이제 지인들도 이제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아이들 좀 이렇게 첨삭 도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제가 도와줬던 거고 출처 자료들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 점검은 제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료를 만약에 못 찾겠다면 저한테 자료 어디서 찾아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또는 이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 점검 같은 거 부탁을 해도 제가 봐줄 수 있으니까 너무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낙생부는 워낙에 잘하는 아이들이 다 포진된 학교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생기는데 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체력 관리, 그러니까 체력 관리하고 멘탈 잘 잡고 2학년을 버티면 성적이 쭉쭉 올라가요. 생각보다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체력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낙생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